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짝에 유달리 그게 많더라고. 이제 우리 보통 액션 영화에서는 이제 총알이 피해간다 그러잖아 주인공.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번 짝에서 유달리 피해가는 연출이 많이 그냥 이렇게 대충 뛰어가는데 하나도 안 맞고 그런 맞아, 장면이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욕할 텐데 오히려 옛날 007 같은 그런 장면 보니까 네. 오히려 반가웠어. 반갑더라. 맞아. 오히려 반갑더라. 총알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007 쪽으로 총을 안 쏘던데 딴 데로 쏘던데. 그것도 뭐냐면 내가 얘기한 그런 맥락이야. 이제 007 다니엘 크레이그 졸업하니까 잘 썼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 다시 007 돌려놓는 거지. 네네. 어쨌든 뭐 액션들도 뭐 괜찮아서 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반적으로 액션 얘기하니까 진짜 다른 조연 캐릭터들 액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노미 캐릭터들 뭐 이런 캐릭터들이 뭐 여러 가지 보여준 매력들 이런 것도 좋았지만 확실히 액션 씬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노미 캐릭터가 더 매력적이더라고 나는. 아니, 그 노미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이제 007을 뭐 여자 007 뭐 그런 얘기 나오니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또 노미 같은 경우에는 요 여자에다 흑인이잖아. 그렇죠. 피지컬 보면 존나 세게 생겼잖아 일단. 나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납득이다. 나는 사핀 본거지 침투하는데 놈이 총격 액션 보고 나서 네. 웨슬리 스나이프스 느낌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강력한 느낌 나가지고 야 007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선글라스도 각진 네모난 거 존나 간지나는 거 쓰고 다니고 맞아. 되게 멋있던데. 그리고 뭐 노미도 노미였지만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나디 아르마스의 액션씬 우리 그 얘기를 좀 길게 해보자. 요 뒤에 모셔놨어. 뒤에도 있네요. 뒤에 모셔놨어. 근데 팔로가 그렇게 막 뭐 분량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강렬해서 나는 그렇지. 너무 강렬했어. 왜냐면 신 그 스틸러. 팔로마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자기 훈련 3주밖에 안 받았다면서 아니야. 센파이 아니야. 와타시와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처음에 좀 보여주다가 약간 푼수 느낌 좀 나죠. 맞아. 막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마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가시죠 하면서 원샷만 하고 막 이런 모습들 너무 매력적이고 그저 다 이뻐 보였구만. 아니 근데 너무 캐릭터가 잘 잡았어. 나는 뒤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 근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감질만 일부러 낸 거야. 그 딱 맞아.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푼수 같은 모습 보여주다가 총격전 시작되니까 양손에 한 손에 우지 한 손에 권총 들고 막 갈기고 막 발차기 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는데 와 진짜 너무 반전 매력이었어요. 진짜 진짜 훌륭한 액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액션을 막 하는데 야씨 팬티 한번 보여줄 법도 한데 씨. 아니 옷이 되게 살짝 건드리면 흘러내릴 것 같은 옷. 테이프로 붙여놨나?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이 토크에 말을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팬티 쪽은 편집해야겠군. 아니 정말로 그래가지고 아나디 아르마스의 이런 매력적인 모습 본 것만 해도 나는 이 007 시리즈를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아나디 아르마스 처음에 이제 포스터만 봤을 때는 또 이제 기존 본드걸들처럼 그런 거 있잖아. 본드걸들도 약간 본드랑 대척돼서 뭔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의연하게 뭐 막 그렇게 그렇죠. 도도하게 그러잖아. 근데 얘들 하하헤헤 막 이러고 다니잖아. 처음에 보면은 아나가. 그러니까 와 그런 거에서부터 반전이었는데 싸우는 것도 또 반전이고 마지막에 이제 쿨하게 퇴장하는 것까지 해서 역시 내가 인스타 팔로우한 헐리우드 연예인이구나. 아니 진짜로 역시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치고는 진짜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아나디 아르마스가 제임스 본드로 나오는 007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CIA 출신이잖아. 아니 원래 생각했던 007의 이미지하고 너무 부합하더라고. 그 아나디 아르마스가 보여준 모습이. 노미는 안 되고? 아니 노미도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클래식한 007 있잖아. 남자 007 그 이미지하고 아나디 아르마스가 보여준 모습하고 너무 부합됐어. 그러니까 약간 막 뭐랄까 능글능글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약간 여유 있는 막 약간 폰스 같은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액션 됐을 때 막 약간 진짜 반전 매력을 보여주다가 그러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외모도 딱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외모도 갖추고 있잖아. 그런 모습들이 진짜 007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 시리즈에도 또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그 만약에 이제 제임스 본드가 이제 만약에 정해진다면 한 번 더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본드 걸로 분량 많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펠릭스 같은 역할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CIA가 하니까. 뭐 조력자로 뭐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조금씩 이제 신 하고 가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007 조력자였지만 웰전으로. 그 새로운 007과 또 사랑에 빠지는. 그렇게 왜 이렇게 조용해졌죠? 싫어. 원치 않는 원하지 않는다고. 원치 않소. 본심이 나왔군요. 원치 않냐.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말을 잃어버렸다. 아니 뭐 네네. 저는 원치 다 않습니다. 좋은 거 다 뭐 신선한 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네네. 깜짝 놀랐는 게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이제 그 제임스 본드 그 베스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이제 본드하고 이제 마들린하고 그래서 좀 솔직히 말 아직도 베스퍼 얘기를 한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간이 근데 많이 김숙볼님은 아니 김숙볼님은 이제 그렇죠. 결혼한 몸이니까 전 여친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지. 이해가 간다. 아니 그까지도 뭐 괜찮아. 그걸 이제 본드가 왜냐하면은 그거를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네. 근데 무덤에 가서까지 그 있는 거는 아니 무슨 이 007이 아니라 무슨 이 뭐랄까 베스퍼 이야기를 이때까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베스퍼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 스펙터에서도 베스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원래 근데 그 퀀텀 오브 솔로스도 물론 베스퍼가 안 나오긴 하지만은 베스퍼가 그냥 양념으로 좀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난 약간 출연한 느낌이야. 양념으로 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게 그 다음에 그 스카이폴 때도 그냥 약간 이제는 향미만 좀 있는 느낌이 있어 베스퍼가. 다시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스펙터 때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이번에 저 노타임 투 다이에서는 진짜 베스퍼 출연한 것처럼 너무 베스퍼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 메인 서사에서 이게 좀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본드를 좀 처지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요. 약간 트라우마의 근원이잖아. 그렇지. 근원이긴 한데 그거를 또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무덤까지 저기 그 깜짝 파티를 하잖아요. 빵 그렇죠. 터트려가지고. 빠빠라밤. 서프라이즈. 터트리기까지 해서까지 얘를 이렇게 자극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이 007 시리즈 안에 있는 그 시리즈 안에서도 그 구시대의 장치를 현역으로 아직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베스퍼는 또 이번 시리즈는 좀 안 언급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유부남으로서 전 여친 얘기가 불편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에. 그럼 닥치고 첫사랑 얘기나 해보세요. 야, 나 항상 얘기하는 첫 섹스 얘기나 하라고. 할 거면 그게 더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기조가 완전히 옛날 그 카지노 로얄 때 베스퍼가 배신했는데 같은 스탠스의 제임스 본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씨 이쁜 것들은 다 이 얼굴 값을 하는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주잖아요. 그래서 또 마치 여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나는 여자를 다시 믿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 마들린을 기차에 태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마들린은 끝까지 자기를 믿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 당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일 없다고 넌 다시 널 보지 않을 테다.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좀 그 분위기조차 좀 카지노 로얄게 좀 나가지고 저는 좀 그랬어요. 제가 007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굳이 안 봐도 될 장면을 새 시리즈로 데리고 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 물론 뭐 많은 분들이 007을 추억하는 데 있어서 그 카지노 로얄을 좀 최고로 뽑는 것도 좀 있고 역대 그 다니엘 크레이그 시리즈 중에서 본드거를 그 에버그린 베스퍼를 연기했던 그 에버그린을 많이 추억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데 정말 못 잊을까 우리 그러니까 그 팬들이 입장에서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너무 많이 써먹었는 그 장치가 아니었나 약간 그거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조금 다르다면 다른 얘기인데 조금 반복적으로 이번 영화에서 007이 퇴물이고 시대와 트렌드가 변했다는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기는 것 같았어. 그렇죠. 그런 것도 뭐냐면은 약간 그 이야기적으로도 옛날 이야기를 계속 울거 먹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007 뭐 제임스 본드라는 인물이 이제 약간 퇴물이다 이런 얘기를 막 진짜 강박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영화에서. 그렇죠. 좀 많이 했고 너무 아예 그냥 은퇴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첫 만남부터 왜 본드가 여자한테 약한 거를 알고 노미가 접근을 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나서 이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다치지 않은 무릎마저 이제 총알을 박아주겠다. 뭐 이런 약간 살벌한 위트를 날리는데 약간 그러면서 템을 치고 계속해 노미가 본드를. 그러면서 실제 007 시리즈 촬영하다가 한쪽 무릎 다쳤잖아. 그쵸.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러니까 거의 뭐 현실과 영화의 세계관을 넘나드는 약간 초월적인 오픈 개그 포인트는 진짜 조금 나는 일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약간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뭐냐면 장면들이 막 구식 보트를 타고 작전 지역에 들어가는 본드하고 수상 이착륙 비행기를 타고 본드 머리 위로 막 착륙하는 노미 모습이 그쵸. 막 대비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펠릭스와의 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M을 방문한 본드가 건물 입구에서 자기 이름을 대잖아. 007 시리즈 대대로 뭐냐면은 본드가 본드 제임스 본드 하고 자기 이름을 대는 장면은 진짜 막 맞는 키처럼 막 맞는 카드처럼 그렇게 되는 이름인데 그렇죠. 여기서 아니 당신이 뭐막그옷 빠바바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본드 그러니까 본드 후 그러잖아. 이름 뭐냐고 플레임 뭐냐고 못 알아본단 말이야. 약간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약간 뭐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을 자기 시리즈에서 계속됐던 장면들을 정면으로 전복시키는 장면. 이제 니는 태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인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스카이프에서 이미 좀 한번 써먹었었잖아. 그렇죠. 맞아. 부상당해서 이제 좀 네. 은퇴해가지고 돌아다닐 때를 좀 그 약간 좀 퇴물 취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약간 빌드업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맞아. 나중에는 결국엔 노미가 그 007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반납하죠. 반납하잖아. 반납하면서 그러니까 그 본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임스 허락해주지. 본드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그래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007 달아놓고 활동하는 꼬라지가 길이 탄다 이거지. 아 나 이름 안 한다. 아 나 007 안 해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지. 우리나라 애들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안 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까. 아니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007을 돌려주잖아 뭔가. 맞아요. 약간 기분 나쁘던데 씨발 뭐 이제 뭐 좀 늙어서 불쌍하니까 주는 건가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007 가시는 길 편안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제목이 007이니까 굳이 다시 돌려준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나는 오히려 그런 우리 김수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태연한 이야기들 뭐 아니면 이런 본드를 템을 취급하는 장면들 이런 감정선들 이런 것들이 영화 내내 좀 차곡차곡 쌓이면서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더욱 좀 노장이 된 본드의 마지막 불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건 좀 약간 좀 아날로그 히어로 같은 느낌은 좀 있긴 했었어요. 뭐. 필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들은 오히려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잘 그렇죠. 적발이 되잖아요. 레이더 그렇죠. 같은 거. 근데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이 노장 그 첩보원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좋긴 했었어요. 저도 그런 맞아요. 거는 좀 좋았던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막 레이더 기지 이제 미사일 발사 기지에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적진에서 이제 약간 그런 저 막 되게 중요한 순서가 있고 뚜껑을 여는 순서가 있고 막 작동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막 큐가 막 설명해 주려 그러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현장에서 몸에 체득한 방법으로 그냥 순서대로 탁탁탁탁 열어버리잖아 그냥 바로. 근데 나는 그거 장면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 개그 장면이기도 한데 좀 재밌었던 게 이 본드가 옛날에 구소련 이런 거하고 되게 많이 싸웠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상징이니까. 근데 이 본드가 이때까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배우는 근데 그 뭐랄까 약간 그 제임스 본드가 가지고 있는 DNA는 모든 캐릭터들이 공유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가 옛날부터 이런 거 수도 없이 해봤다 이건가. 약간 맞습니다. 이런 핵 미사일 기지 이런 거 내가 한두 번 들어가 본 줄 아는 약간. 이런 거 문 많이 열어봤다 내가. 수도 없이 열었다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나죠. 내가 러시아어를 좀 까먹긴 했는데라고 약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재미가 아니었나 싶긴 워낙에 했었어요. 뭐 그냥 뭐 비행기며 잠수함이며 뭐 조종도 여러 가지 다 할 줄 알잖아. 헬기며. 로봇 빼고 다 해봤을 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니까 뭐 워낙에 그런 뭐 기술적인 그런 그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들 아니면 고리타분한 부분들 이런 것들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조금 감동을 폭발시키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저는. 네네.
아니 뭐 그러면서 좀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게 이 뭐랄까 모든 영화에 이렇게 심각하게만 하는 게 개그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가는 영화에서 또 제임스 본드만 그러니까 007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개그 같은 것도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그 연출이나 그런 개그가 아니라 이 제임스 본드가 신사고 그다음 영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보여주는 약간 애티튜드에서 나오는 그런 개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또 언제든지 봐도 참 재밌더라고요. 뭐 약간 뭐 그런 맞습니다. 거 초반에 그 이제 팔로마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전투가 네네.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바에 떨어졌다고 술을 한잔 하고 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참 재밌고 그다음 뭐 마지막에 이제 큐가 이제 전투 지휘를 하면서 네. 공공 침투를 하려고 이제 그 각종 첨단 기계들을 받아야 되는데 뭐 네네. 큐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무게가 있는 서랍장을 막 여는데 그 티 세트가 있잖아요. 맞아. 주전자고. 이건 아니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적진한 가운데까지 쳐들어오는데 그게 막 주전자하고 접시하고 이렇게 잔 세트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참 느닷없지만 이게 007의 재미지라는. 영국 맛이죠. 영국 맞아요. 사람들 티를 많이 마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늘 보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고리타분한 거였는데 또 요런 개그는 늘 나와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007만의 개그요. 그 유독 더 약간 뭐랄까 다니엘 크레이그의 기존 007에 비해서 조금 더 개그 코드가 밝은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네. 다 눈속임이야. 마지막에 씨발 좆되게 만들. 아니 그래서 뭐 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옛날 장면들이 이걸 오마주라 그래야 될지 그러니까 계속 써봤다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게 펠릭스가 죽을 때 이제 펠릭스가 그 이제 배에서 죽게 됐죠. 그러니까 네네. 사망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또 그 베스퍼 죽을 때하고 비슷해가지고 물속에서. 네, 물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보는 관객까지 트라우마를 자극을 해야 되나. 자기가 그러네.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죽는데 연인이 가는 모습까지 더블로 느끼게 해줘야 되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나는 그 부분은 좋았어요. 막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쨌든 베스퍼가 처음 죽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물속에서 죽을 때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막 제임스 본드가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베스퍼가 뿌리치잖아. 자기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잖아요. 이제 카지노 로얄에서는. 근데 요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인 그 펠릭스를 보낼 때 펠릭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괜찮은 인생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원으로서의 인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임스 본드와 함께 지냈던 인생도 그렇고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라는 것이 007 뭐 제임스 본드라는 사람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죄책감, 회의감 이런 것들을 그나마 일말 조금이라도 좀 씻어주는 덜어주는 그런 좀 효과를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스퍼가 죽었던 장면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대비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 얘기하시니까 네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는 그 깊게는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펠릭스한테도 유일한 필드에 있는 친구가 그렇죠. 제임스 본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맞습니다. 같이 있던 그 여자들한테도 항상 그 의심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거기다 그런데다가 펠릭스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어쨌든 자기가 진짜로 믿었던 동료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사실 뭐 물이 차가지고 그렇죠. 그 그렇죠. 바다 그렇죠. 한가운데서 사실 거기서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혼자 빠져나가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빠져나가질 못하고 막 끝까지 펠릭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좀 펠릭스만큼은 그래도 믿었던 동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죽였어 이 나쁜 감독 새끼. 진짜 솔직히 왜 죽였어. 이때까지 우리랑 같이 했는 요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약간 월권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독의 월권이었다. 펠릭스 캐릭터를 죽인 것은. 펠릭스는 우리도 그러니까 매 시리즈에 조금 나오잖아요. 조금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죠. 나올 때마다 좋았었어요. 펠릭스. 그리고 그 카지노 로얄 우리
그 다니엘 네. 크레이그가 처음 007 시작한 시리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 어떻게 보면 돈 카지노 로얄에서 그렇지 카지노 로얄에서 이제 적을 잡기 위해서 돈줄을 말리려 그랬는데 지 돈줄이 말랐잖아. 깝치다가 까불 치다가 오링 당했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줄기 빛을 내려준 존재가 이제 펠릭스였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명대사를 날리죠. CIA 우리 미국이라고 돈이 급할 것 같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인상적인 장면 아니면 캐릭터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본다면은 저는 그 네.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네네. 마지막에 이제 그 미사일 들어오시는 게 편하게 이제 문 따러 가잖아요. 그 계단을 올라가잖아. 네네. 계단 올라가면서 이제 롱테이크 액션이 나와요 거기서. 네네. 이제 총으로 이제 계단에서 진짜 처절하게 막 싸우면서 막 이제 총 쏘고 막 몸으로 박았다가 남의 총 뺏어서 쏘고 그게 롱테이크로 쭉 간단 말이야. 그렇죠. 우와 이거 제이슨 존윅이다 씨발. 제이슨 존이. 제임스 존윅이다 씨발 이제 본 시리즈를 차용하다 못해 이제 다른 영화까지 손을 뻗었구나. 근데 그게 되게 퀄리티가 좋았는데 네. 보면서 그래서 와 괜찮은데 아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또 이거. 그거 아니야? 옹박 아니야? 옹박. 그런가? 마지막에 내 코끼리 내놔 그러면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거. 아니요 심지어 존윅도 보면은 총 쏘다가 이제 총알 떨어지면 막 총 던지고 이제 남의 총 뺏어서 쓰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장면들이 그 액션이 되게 흡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뭔가 본드가 이제 처절하게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길을 딱 보여주는 거긴 한데 네네. 저는 좀 기시감이 좀 너무 느껴졌어 그쪽에서. 그렇긴 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 이거는 아마 다들 그 아까 김숙불님도 한 줄 평에서 말씀하셨죠. 이상한 와페니즘 같은 거. 근데 감독 맞아. 이름부터 싸하더라고. 아, 근데 일본 들었어. 이게 와페니즘이라고 해주면 좋은 거고 뭐 나쁜 뜻은 아닌데 그냥 그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 일본이라고 그러죠. 그쵸. 이제. 네네. 근데 이게 좀 용서가 안 되는 게 좀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뭐 그냥 그래 샤핀이 어렸을 때 뭐 재패니메이션 좋아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니까. 이게 약간 하고 싶지 않은데 감독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와페니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복장을 입고 막 일본인처럼 앉아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나 그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부모님을 다 잃고 뭐 일본인 가정에서 자랐다. 맞아.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최소한의 설정이라도 있던가. 아니면은 뭐 뭐고 우리 정다특처럼 씹덕이 됐다. 귀멸의 칼을 보고 씹덕이 됐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뭐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예고 특집 했을 때 그 샤핀 이제 정체를 잘 모를 때 그 일본식 가면 노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왔다라고 이제 그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누가 봐도 일본식이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 없이 그냥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았어. 약간 감독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그냥 감독 연출이에요. 취향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그 그러니까 건물에도 뭐 약간 일본식 정원 같은 느낌으로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연출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핍진성이지. 뭐 약간 주인공도 약간 중간에 보면은 약간 저 가족들이 중동 출신인 걸로 약간 나오더라고. 그 중동 출신인데 갑자기 일본 복장이 약간 일본 인테리어에 심취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누군가 말렸을 것 같은데 BGM으로 진짜 모닝구 무스의 노래가 나와도 문제가 없었을 때 포함한 장면들이. 일본의 미래야 와우와우와우 세계의 유메. 가만히 보면 전마가 일본 문화는 제일 잘 알아. 이 새끼들. 토착이고. 이게 나와도 문제가 없을 만큼 너무 느닷없이 와페니즘이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뭐 그래 디자인적으로 뭐 꼭 뭐 외국이라고 뭐 영국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중동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뭐 일본식으로 좀 꾸밀 수도 있지 취향이면은. 그렇죠. 맞아. 뭐 재패니메이션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본드가 도계자 받는 거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와 그거는 내가 이거는 아니 이해를 하려다가도 그게 본드가 이제 좀 이상하긴 하더라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 진짜로. 그거는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용서가 안 됐어. 그 무슨 그 전 시리즈 옛날 007 뭐 두 번 죽다 뭐 거기에 나왔던 오마주 장면이라고 하긴 하던데 오마주예요? 하긴 근데 안 찾아봤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도. 왜냐면 그냥 나는 그 장면 너무 느닷이 없어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다가 도계자에서 아 이거는 용서 안 하겠다. 너 감독을 죽이겠다. 바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뭐 전 세계 팬들한테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한국 팬들한테는 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다. 그죠? 그 기분이 안 정도인 것 좋습니다. 같아. 예. 근데 뭐 선을 많이 넣었어. 그런 부분은 조금 뜬금없는 부분이 확실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네.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근데 이야기 후반부에 왜 네.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배후나 악당 세력의 근거지로 막 침투해가지고 적을 속탕하는 어떻게 보면 007의 전형적인 조금 클리셰, 그죠? 네네네.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 뭐 중요한 전투 씬이나 아니면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배경이 되는 장소가 주는 공간의 어떤 설득력 이런 것들 제가 얘기를 몇 번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에서는 좀 약해지거든, 확실히. 그러니까 항상 007 시리즈에서는 보면은 악당이 그 숨어있는 근거지라든가 어떤 뭐 연구시설 이런 곳으로 가서 악당을 처치하는데 소탕하는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딴 곳에 있고 좀 가상의 공간처럼 막 느껴지는, 그렇죠. 숨겨져 있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계와는 좀 단절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설득력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게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전투씬이 더 몰입이 되고 더 막 감정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그래서 어딘데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007 시리즈가 유독 그래. 나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난 보면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스펙터에서도 그 이복 형이 사막이었죠. 그 막 사막 같은데 막 이렇게 막 해놨잖아. 그래. 연구시설. 맞아. 야, 이거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안에 보니까 야, 이거 인테리어 잘해놨네. 약간 이래서 준비 많이 했네. 약간 이런 느낌. 요번에도 가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천장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인테리어 신경 썼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 넓은 공간 냉난방을 하려고 하면 이 전기세가 얼마 없어.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의 조금 장소 설정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이번 시리즈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와페니즘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러시아와 일본의 경계에 있는 섬이다라는 설정 자체는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나는 뭐냐면은 약간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영화 있죠. 한반도라는 영화 있죠. 네. 조재현 배우 나오시고 별로 요즘 좀 안 좋지만 조재현 배우 뭐 차인표가 뭐 약간 비서실장 이런 걸로 나오고 왜 안성기 배우님이 그 대통령 나왔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왜 일본하고 막 전쟁 직전까지 막 가면서 왜 약간 해군들끼리 서로 막 마주보고 전쟁 직전에 막 그런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는 약간 그런 정치적인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국 해군이 이제 제임스 본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약간 그 섬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미사일로 그렇게 되면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MI6가 고민을 하는 장면들 뭐 영국 정부가 고민을 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 나오는 거 보고 약간 뭐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약간 이 제임스 본드가 태물이 된 것처럼 MI6나 영국이라는 국가도 옛날에는 정말로 대단했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죠. 007처럼. 정신국가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장소 설정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007 시리즈 중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장소 현실적인 설정으로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좀 있긴 했어요. 네네. 그런 나 부분은 좀 그런 있었다. 엔딩 관련해서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항상 007 보면서 느끼는 불만이 뭐였냐면은 네네네. 뭔가 막 되게 장소들도 막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막 그렇죠. 여기저기 막 건물 터트리고 막 다 때려 죽이고 비행기로 갔다 받고 차로 갔다 받고 막 뭔가 스케일이 큰 거 같잖아. 근데 보고 나면은 좀 그런 느낌. 보고 나면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은 거 같지라는 느낌이 들어. 이야기의 맞아요. 스케일이 그러니까 좀 작아. 그렇지, 그렇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조직이 있어. 막 무슨 막 MI6에도 첩자가 들어있을 만큼 엄청 큰 조직이고 그런 조직인데 어쨌든 대충 본드가 가서 대충 쏘면은 다 터지고 끝나.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본 시리즈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이야기의 스케일은 작아요. 뭔가 이런 액션의 그렇죠. 스케일은 작아요. 현실적이긴 한데. 그렇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뭔가 본드가 이제 제이슨이 이제 딱 일을 처리하고 나면은 결국 그 조직은 멀쩡한데 이제 자기의 일만 이렇게 하나 해결한 정도야. 그러니까 그 조직 같은 거는 멀쩡. 그래서 맞아. 오히려 스케일이 큰 느낌이 들어. 그렇지. 그렇게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가더라고.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본드가 가서 다 터트리고 어쨌든 뭐 그렇죠. 물론 마지막에 미사일 쏴서 뭐 해결을 하긴 하지만은 계속 스케일이 작다는 느낌이 그런 드는 그런 게 생각이 나는 좀 007에 듭니다. 좀 본드가 실제로 너희 집에 와서 너희 집을 한 폭파시키고 나면 전혀 스케일이 작지 않다는 생각이. 그거는 이제 나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지. 널 죽이겠다가 되겠지 이제. 너희 집 투룸이 무너지고 나면 전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이게 집주인 저거지. 업장이 무너지겠지. 그렇지. 아시아의 최초 조선 스펙터가 되는 거지. 우리 스펙터 아이, 당원 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박수. 아니 그것도 그래. 또 이제 조금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실 뭐 이게 큰 줄기에서 다 하나의 조직이었잖아. 이제 카지노 로얄부터.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 뭐 그런 거지. 베지터 왔다가 사실은 더 센 이제 프리저가 있었고 프리저보다 더 센 나중에 셀이 나오고 나중에 사실은 더 센 마인부가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사실은 떠있지롱 계속 나오는 느낌인 거야. 그렇죠. 좀 그렇죠. 어거지로 자꾸 결국은 그 스펙터가 제일 위에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와닿지. 또 스펙터도 그냥 허무하게 가시잖아. 마지막에 보면 조직이. 근데 나는 아니, 중간에 스펙터는 괜찮아. 스펙터는 자금력도 갖추고 있고 약간 디지털적으로도 되게 앞서고 있는 그런 좀 첨단의 악의 조직 같은데 그렇죠. 이 샤피는 약간 중소기업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알죠. 그냥 사장만 잘 된 스타일. 자수성가. 그러니까 직원들은 좀 별론데 사장만 잘 된 그런 그 중소기업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스타트업 같은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스펙터하고 싸운다는 게 좀 나도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 제임스 본드 들어와가지고 난장판 치기 시작하니까 월급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다 도망간 것 같던데 지금 빨리. 그러니까 약간 한산하던데. 아그 한산하더라고. 중소기업이라서 또 번화가에서는 못 차리고 저 멀리 저 아, 섬에다 그렇네. 차려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진짜 환장하겠네요, 진짜.